네,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 예. 자, 사담이지만 뭐 주인 장례식장 갔다 오고 잘 모시고 끝내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40대 중반 나이에 그렇게 가셨다는 게 조금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사담입니다, 사담. 사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하여튼 또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니 나스닥이 왜 안 돼? 안 나와. 자, 지금 시작할 때 딱 위치는 좋은 위치에 시작을 했어요. 밑으로 밀리는 건 상관없고 시가 자체가 되자마자 쭉 밀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 자,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3100포인트까지는 3만 1000포인트, 3만 1100포인트까지는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우리나라 장도 내일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장과 영국 그리고 독일 장 그리고 상해 종합, 상해는 그래도 좀 덜 빠졌죠. 얘네가 이제 덜 빠졌고, 자, 일본 쪽도 지금 오늘 3% 정도 쭉 빠졌고 거의 뭐 좀, 근데 중국 쪽이 좀 덜 빠졌어요. 얘네는 지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왔던 거고, 올리다가 다시 빠진 거거든요. 요것도 지금 거의 왔으니까 빠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중국 쪽도 제가 좀 빠져야 되고, 원바닥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투바닥 찍어도 못 가는 현실인데, 그래서 미국장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오늘 도지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선, 근데 우리나라 장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여기서 지울게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냥 갭을 쭉 밀어버렸어요. 갭을 얼마나 뺐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 아득할 정도로.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바닥 포인트까지 거의 내려왔더라. 2500포인트 정도 잡고 2490포인트 정도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최저로 보게 되면, 최악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더 뚫리면 24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더라. 근데 안만 빠져도 2400포인트까지니까 보통 2주 정도는 더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더라 라고 판단은 되지만, 오늘 해외 증시를 보면 만약에 제가 잠들고 나서 변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영국과 독일, 그리고 뭐 미국 정도 좀 보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코스 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까지 와 있고, 밀리게 되면 800포인트에서 79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냐. 79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놔야지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거고, 최악은 750%에서 750포인트, 765에서 75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가 밀리게 되면 지금 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2400, 그리고 코스닥은 최악의 상황에, 근데 그렇게까지 올까?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장 다시 예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장 자체가 이 부분 자체도 그 금리 인상권, 인플레이션권 때문에 떨어졌던 거예요. 이 흐름 자체도. 그리고선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뉴스가 나오니까 또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문제에다 뭐가 겹쳤냐면, 그 있죠, 러시아 곡물 식량 부족 뭐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흐름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업에서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기업 자체가 망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좀 문제가 크다. 저희 나라 지난 5년간 그리고 깡짜로라도 최저시급을 좀 어느 정도까지 올려놨죠.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한 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중이죠, 중물가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고물가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기본급 올려놓으면 다른 수당이 깎겠죠.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데 물가가 좀 오르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 물가를 부채질하는 게 또 뭐가 있냐? 유가죠. 유가 자체가 너무 비싸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 전반적으로 기름을 안 쓰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근데 거기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까지 더 덮어 씌워진 거죠. 빨리빨리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끝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중심에서는 도지를 안 만들어도 좋으니 미국장 자체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완전히 갭을 떨겨서 시작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현상에서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은 지수를 지금 빼버렸다는 의미죠. 그러면 더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복을 못 시킨다면 오늘 회복을 못 시킨다면 양봉으로 전환하고 음봉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아니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끌어올린 상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로 기존에 이제 영국하고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도 아래로 포인트를 뚫었다가 다시 올려주는 그런 현상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쪽도 끌어내렸다가 저점 부분, 기존 직전 저점 부분에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오늘 힘을 받아서 쭉 끌어올린다면 내일은 좀 바뀌겠죠. 우리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저희 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또 애매한 현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받쳐주는 라인이에요. 받쳐주는 라인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걸 완전히 내려버린 상태라서 이 상태라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지수의 상승보다는 도지 쪽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라든지 아래서 이런 식으로 도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도지가 딱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코스피 자체도 내려올 때부터 내려왔더라.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도지가 나올 수 있겠더라. 얘네도 이런 식으로 도지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는 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미국장이 확 밀려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 떨어진다고 해도 딱 그냥 다 있습니다. 걸려질 때가 그냥 여기까지. 근데 대신에 최대한 빨리 떨리고 빨리 끌어올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금을 보유한다. 그거는 갭 떨어지기 전에 했어야 됐어요. 지금 근데 애매한 거는 만약에 2400포인트를 뚫고 밑으로 더 떨어진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때는 현금을 다 보유해야 되고요. 2300포인트까지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로 이제 최악을 제가 말씀드린 건 2400포인트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50포인트. 근데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800포인트 정도, 82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살짝 밀렸다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락이 나왔으면 지금 놓으시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시 놓으시는 게 낫겠죠.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라서 오늘 장 자체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죠. 이거는 뭐 전쟁이 터져서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4.72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 지수 밀릴 때도 일반 종목도 많이 밀리긴 밀렸는데 코스닥 150이 좀 특히 더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코스닥과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닥 150과 합쳐진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배우지만 4.3포인트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코스닥 주들은 어느 정도 밀리긴 했는데 지금 근데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해서는 장이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안 밀린 거는 어느 정도 힘이 좋은 거예요. 뭐 2, 3% 이런 거 밀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 최소한 4에서 5% 이상, 6% 이상 밀린 것들이 좀 많이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 4% 밀린 것들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장 자체가 워낙 그래서 그랬던 거라서 자 지금 요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긴 심각한 상황인데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 미국에서 긴축을 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해도 어차피 찍고 찍을 때는 다 정해져 있더라. 그 찍을 때를 만약에 이탈했을 때가 위험한 거지. 그 이탈을 안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에서 개별주를 본다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서 개별주 몇 개 보긴 볼 건데 아니 지수가 밀리는데 아니 개인만 디립다 사고 외인 기관은 디립다 팔아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견디냐면 그리고 개인이 살 때는 위로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걸어놓고 삽니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고 개별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기관하고 외인들은 프로그램으로 사죠. 프로그램을 산다는 게 뭐예요? 지가로 사고 지가로 판다는 겁니다. 주르륵 사고 주르륵 팔고 1111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은 볼 거는 뭐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해외 지수를 좀 보긴 봐야 되고 미국장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장이 지금 시작을 해서 자 미국 뭐야 나스닥은 지금 3.14까지 떨어졌다가 2.5까지 지금 회복을 한 거고 시가에서 지금 딱 다우산업은 시작하는 지점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땐 시작하는 지점이 좋았다. 이 시작하는 지점도 봐야 돼요. 만약에 밀 거면은 완전히 밀어버렸어야죠. 그쵸? 그러면 양봉이 나오겠죠. 만약에 끌어올린다면 양봉이 나올 거고 다우는 도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내일은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합권에서 놀겠죠. 약보합이나 강보합으로 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수요일 날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오늘 먼저 미국에서 도지를 만들어 준다면 오늘 정말로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도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더 씌워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아니어도 되죠. 파란색 이렇게 도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뭐야 나스닥은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준다. 길이는 상관없겠죠. 어쨌든 11,170포인트 안쪽 위로 올라가 준다면 더 고맙고 만약에 꼬리까지만 본다 그래도 꼬리까지만 어쨌든 닿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1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라인 자체가 그래요. 11,000포인트 정도 뒤쪽에서 제가 봐놓은 건데 일부러 긋진 않았어요. 어차피 뒤쪽도 자 이런 봉우리를 괜히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빌 언더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뚫려버렸더라. 그래서 그것도 좀 조금 이게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피곤한데 지금 데미지가 오긴 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우고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뭐 독일 지수고 뭐 영국 지수고 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때는 있더라.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얘네도. 그래서 밀리면 안 되고 어째 반등으로 좀 넘어가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개별을 봐봤자 개별 자체가 뭐 특별히 볼 게 없고 다 똑같아요. 갭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 3부터 건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잡아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뚫리면 무조건 빼시는 게 좋긴 좋고 제가 이제 방송 못했을 때 장례식장 가갖고 방송을 못했고 이게 이제 제 미제클럽 1기분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가갖고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뭘 하지 못했는데 그 아프리카 방송도 깜빡하고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드린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빠지면 빼셔야 돼요. 갭으로 떨긴다. 제가 이거 갭으로 떨리면 죽는다 그랬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 이게 3부 토건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인가 말씀드리면 갭으로만 떨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갭으로 떨렸죠. 근데 오늘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수 자체가 무너져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체크한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건설 대형주들은 올랐어요. 섹터에서 상위 섹터 12번째, 12번째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자체는 뭐 장 자체가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차피 뭐 팔았던 거지만 뭐 상한가 종목이 일기 쪽에 갖고 있던 종목이 뭐였어? 가자.
모트렉스, 일기 쪽인 모트렉스, 이기 쪽에는 신송이었는데 중간에 다 매도를 했어요. 신송하고 이기는 신송, 일기는 모트렉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다 매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오르기 전에 뭐 미리 다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좀 아깝긴 하죠. 어쨌든 좀 아깝긴 했고 어쨌든 이런 장에서도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는데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거야 뭐 우리 복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한번 따지면 될 것 같고, 자 3부 토건 이렇게 됐고 지금 흐름상도 지금 이거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빼는 건 아니다. 어제 진짜 다 뚫렸어요. 여기가 뚫렸으면 이 삼각 표시 있죠. 이거까지 뚫리면 다 뚫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미국장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확인하셨을 때 미국장이 밀렸다. 지금 좀 회복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 미국장이 밀리더라.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찍을 대로 찍었거든요. 찍을 대로 찍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더 빠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나왔던 거 보셨죠? 그럼 V자로 올라갈 겁니다. 지수 자체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다 회복을 해요. 그러면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친 척하고 아까 밀어버리게 되면, 만약에 최악의 상태로 코스피를 2400까지 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현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간 부분에 그렇게 된다면은 현찰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씩만 하신 다음에 나중에 2400포인트 찍고 반등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또 개선을 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보통 보시게 되면 네 종목밖에 안 보는 거죠. 삼부토건 5% 떨어졌고, 무림페이퍼, 뭐 페이퍼코리아 뭐 4% 떨어졌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4, 5, 6% 오늘 다 떨어진 거를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장 앨런 때문이죠. 앨런인가 이름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걔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연임을 하려고 그런 거죠. 연임의 욕심에 의해서 트럼프 때 이제 망가진 건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간 거니까. 트럼프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았던 걸 표면상 지표상으로는 좋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자기는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오면서도 정확하게 앨런을 다시 FOMC 연준의 장으로 만들어줬죠. 왜?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지금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얘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돈을 많이, 그러니까는 연준에서는 돈을 찍어서 저희 나라랑은 틀려요. 저희 나라랑은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축통화로 경기를 부양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그걸로도 안 되고, 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 나라도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건 설명을 몇 번 해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국장이 무조건 상승을 해서 31,1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31,000포인트, 100포인트 이상 못 날아가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한번 보게 되면, 자 마지막으로 잡아놨던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얘네가 31,100포인트가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갭으로 뚫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1,100포인트 때도 꼬리로 이만큼 끌렸다가 다시 그죠?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오면 좀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밤에 녹화를 하는 거라 제가 이제 조용조용 녹화를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얘네가 어디까지 빠질까? 그럼 우리나라는 2,400포인트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네는 3,600포인트까지 봐야 됩니다. 3,600포인트까지. 이게 여길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여길 보고 찍으셔야 돼요. 360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최악에는 29,000,
29,000포인트, 29,5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은 뭐 기존에도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혹은 아니더라도 36,600포인트까지는 만들어주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루가 더 빠졌으니 내일 우리나라 장도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 영국, 그쵸? 순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독일, 영국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어땠죠? 오늘 아주 그냥 아주 신명나게 빠졌죠. 신명나게 빠졌고, 개별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특별히. 자, 그러면 25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자체가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되게 2500하고 2490 정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 그러면 내일은 확률상만 말씀드리면 60에서 70% 정도는 도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도지가 이제 뭐냐, 십자가죠. 제가 그려놓은 거. 좀 밑에서 시작하든지 위에서 시작하든지, 이제 대신에 2490에서 80포인트 사이에서 도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도지가 나왔을 때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이죠. 수목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우나 그리고 나스닥, 뭐 S&P 500은 뭐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크게 상관없겠죠. 여기서 못 끌어올린다면 맞죠? 우리나라가 도지를 만들겠죠. 내일 우리나라가 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미국에서 도지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내일 도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얼마까지 개별 종목이 그 중에서 빵빵 치는 건 더 빵빵 칠 수 있을 거고, 섹터를 잘 맞춰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섹터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 이 되게 중요한 위치다 지금이. 자, 지금 섹터가 어떻게 돌았냐, 에너지 관련주 계속 돌았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러시아 전쟁 리스크 관련주가 제가 죽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 러시아 관련 리스크 계속 도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사료 주는 자 안 해드리려 그래요. 잘못 물리면 진짜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사료 주는 잘 안 해드려요. 그래도 뭘 하냐면 제가 이제 비료주를 많이 해드리죠. 비료주, 그 다음에 육계 이런 거 그쪽으로 보게 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농업이 있겠죠. 다 돌았으니까 농업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껴요? 한번 쉬고 갈 때 뭐가 끼냐면 메타버스 혹은 금융, 이런 게 낍니다. 그리고 드론도 한번 낄 수 있어요. 자, 섹터는 다 정해져 그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근데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철강도 한번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조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선 철강도 살짝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원전 있습니다. 원전, 원전이죠. 원전은 우리나라 테마죠. 그냥 우리나라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농업 있죠. 농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섹터를 맞춰서 사놓으시면 크게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살아나야지만 섹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 섹터 한번 보면 대장으로 사료가 지금 상당히 힘이 좋아요. 보통 사료가 6, 7%까지 6%, 6.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4.5로 지금 마무리했지만, 어저께 비교해 보시면 어저께 대장 1등주가 거의 2였어요. 이거 반도 안 됐죠. 그리고 육계가 1.44가 갔어요. 그쵸? 그 뭐가 돼? 수산도 한번 올 때가 됐고, 그쵸? 건설기계도 한번 올 때가 됐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오면 뭐가요? 비료도 이제 됐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리 인상권으로 또 뭐가 있냐면 손보가 올 수가 있어요. 손보 자체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섹터를 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섹터로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지수가 안 가면 섹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사료는 엄청 세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면 힘이, 사료가 대장을 차게 되면 장이 좋을 땐 7에서 8까지 나와요. 퍼센티지가. 전 종목이 7에서 8%가 갔다는 거죠. 그 중에 상한가가 3, 4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료가 왔으니까 사료를 굳이 따라간다기보다는 사료 다음에 뭐가 올까? 사료 갈 때 육개도 같이 가죠. 왜? 사료를 뭐가 먹어요? 닭, 돼지, 소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료가 어느 정도 죽을 때쯤에 육계가 좀 더 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치고 나오냐면 수산이 치고 나오죠. 수산이 치고 나오고 뭐 원전이 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농업이 튀어나오겠죠. 왜? 사료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곡물은 뭐예요? 농사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관련주가 돌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돌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 뭐가? 세계 지수 경제가 에너지 관련주, 가스, 기름 이런 게 돌게 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뭐라 그럴까 소비 심리 수축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내가 더 써야 되는 돈을 기름값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덜 쓴다는 거죠. 그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은데 자 너무 겁먹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겁먹지 말자. 어차피 떨어져 봐야 니네가 내려갈 때는 정해져 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죠. 이럴 때는 하고 침 한번 탁 뱉으세요. 지 얼굴에 뱉지 말고 땅바닥에 뱉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정보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계속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갖고 제가 요즘 좀 신경을 못 쓴 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자 개별 종목을 근데 개별 종목은 봐야 이제 자 우선 대성산업 먼저 봐야 되겠죠. 대성산업 오늘 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이야. 원래는 저는 갖고 가면 자 여기까지도 그냥 푹 뚫어버렸어요. 21선도 그냥 푹 뚫려버렸고 다 버티다가 오늘 뭐 때문에 갭으로 시작 타이네요. 갭으로 떨어졌어요. 6.57. 그래서 실시간 잔고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건너뛸게요. 어차피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그렇고 자 그래도 아직도 22.2%를 제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2.2% 정도. 이게 끝냈냐 이건 모르는 거죠. 아직은 왜 러시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들리시면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야간 녹화라서 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인데 원룸이라서 다른 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대성산업은 지금 요 상태다. 그럼 뭐 겁내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제 개별 종목도 몇 개 보긴 봐야 되겠구나. 자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대성산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5,800원 어차피 봤으니 뭐 180원 5,800원 몇 프로 떨어진다고 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부토건 걱정들 많이 하시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뚫리게 되면 갭으로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갭으로 뚫었죠. 갭으로 뚫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뚫리게 되면 자 저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기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외인도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매도 심리가 몰리겠죠. 그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같이 던지겠죠. 파도 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갭이 벌어지겠죠. 쭉 벌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거래량이 290만 주 정도 터졌어요. 근데 5.33이 터졌습니다. 5.33 마이너스. 자 종가 기준으로 얘는 꼬리까지도 없어요. 그냥 쭉 팔아 제낀 거예요. 그쵸? 누가 끌어올리지도 않았어요. 막판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상태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수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야 여기까지 빠졌잖아. 저가인식 아니야?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주식은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놨던 요 라인까지는 완전히 뚫려 버렸는데 아직도 뭐 잡으려면 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수 안 받쳐주면 뭐 잡아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그쵸? 지수가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양봉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양봉으로 전환하면 뭐합니까? 지수가 밀리면 또 빠질 텐데 그래서 지수가 안 좋으면 갈 수가 없다고 섹터가 암만 그래도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오늘같이 지수 막 안 좋을 때 힘 좋은 섹터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활활 타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사료는 섹터 1등 차지할 때 7에서 8%, 6에서 5% 기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4.5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냐? 다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사면 뭐해? 내가 암만 호가창에 걸어놓으면 뭐해? 그냥 뚫려고 다 빠져버리는데 그쵸? 그게 지수입니다. 통일되지 않은 개미는 절대 외인 기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3부통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똑같아요. 뭐 이것도 개불떡이죠. 개불떡이고. 자, 버틸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도 없게 떨긴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터졌다면 아씨 큰일 났네 라고라도 느껴질 텐데 다 이래요. 뭐냐,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겁먹고 같이 던집니다. 왜냐,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외인 기관이 던지는데 개인이 버틸 재간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건 다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고도의 눈치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이고 과학이고,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넘어가서 해외지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외지수 보여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은 되긴 됩니다. 자, 3.1.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그래 시간 더 며칠 걸리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담 하는 얘네도 원체 진짜 여기 뚫리면 진짜 피곤해. 진짜 피곤해. 여기서 도지 만들어도 애매한 자리예요. 이거는 개불 떨겨서 이렇게 도지를 만든다.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거래량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거 쪽 빨아서 그냥 쭉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은 내일 분명히 도지를 만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한 단계씩 다 밀어서 또 잡아놓은 거고, 기존께 얼마나 잘 맞았어요. 기존께. 쭉쭉 뚫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그냥 뭐 뚫리는 걸 어떻게 해. 자, 보고 또 개발 종목도 몇 개 보고, 범위양도. 그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V자 파면 빨리 회복합니다. 그게 이제 며칠이냐죠. 요번 주 안으로 다 파고 올릴 거냐, 아니면 요번 주 파고 다음 주에 올릴 거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이걸로 그렇게까지 많이 뺄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를 정확히 봤을 때 4,000포인트가 뚫리게 되면 저는 무조건 100%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4,000포인트가 2,400포인트가 뚫리게 되면 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현찰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대부흥의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누셔도 지금 괜찮게 한번,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자분들의 기회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또 가요. 근데 한 20개 중에 한두 개죠. 한두 개도 못 가요. 한 300개, 100개 중에 100개 중에 한 5개, 6개. 그것도 이제 비리비리하죠. 그다 그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터져주는 건데,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한 500개 하나 터질까 말까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장 자체가 비리비리한 거 빼고 진짜 힘 좋은 거7% 이상 10% 이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범용근영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퍼 코리아. 근데 다 보세요. 지금 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차이나온 것만 다 이래 이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어떤 걸 봐도 다 개부로 떨겨서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뭐 LNF만 오늘 약간 양봉으로 끝난 것 같고, 코스닥은 그 코스피 150,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대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다 개작살 났어요. 오늘 또 보통 지수보다 더 밀렸으니까 그게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추매를 하려다가 내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했고 내일 좀 더 할 생각이에요. 내일 또 한번 만들게 되면 또 반대로 여기 뚫렸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시겁했는데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상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상도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작정을 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퍼코리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잡아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바닥 지금 근데 뺀다는 게 웃기지 않나? 지금 바닥을 왔잖아요. 바닥을 이게 더 빠져? 어디까지? 뭐 우리나라의 점유율의 68%를 갖고 있는 저
제지에서 한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 뭐 PBR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따져보시게 되면 그냥 PBR만 보시면 돼요. 뭐 전문가들 뭐 EPS 뭐 PBR 뭐 아니 저뭐 PER에 뭐 DPS, ROA 다 필요 없고요. 그냥 PBR만 보면 됩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과 그 다음에 자본금과 뭐 이런 거를 다 따져갖고 얘네가 수치를 나타내는 게 정상이 1입니다. 1. 예. 예,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얘는 1이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PBR이 높아지긴 했어요. 오늘 요번에 60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33억 정도가 나왔네요. 근데 작년에 315억 정도 나왔고 그러면 64, 24, 240억 정도 나온다는 판단이 나오죠. 그러면 뭐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92억대 나왔고 얘네가 이제 34억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뭐 회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1.8인데 더 떨어질까?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뭐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더 빼려면 빼봐라. 그럼 난 계속 살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어차피 리셋이에요. 리셋이 됐어요. 예, 리셋 원래 라인 전에는 빼시는 게 맞아요. 예, 이건 제 매매 일지니까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심하세요. 따라올 분은 알아서 따라오시고 예, 좀 어차피 여기 뚫렸으면 빼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빼신 분들은 맞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지지라인 잡아놓은 데 있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됐죠?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그랬어요. 오늘 장이 예, 뭘 보든 똑같아요. 예, 무림 페이퍼. 무림 페이퍼도 뭐 지금 잡아놓은 데 있죠. 예, 여기까지 잡아놨어요. 잘 버티다가 또 이게 빠졌어요. 예, 삼각형 라인까지는 오긴 왔는데 예, 그래도 241선 위네요. 역시 뭐저 제지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 아닐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건디다 버틴다가 아니고 예, 어차피 뚫린 건 뚫린 거고 예, 다 개파라고 떨어졌더라.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국 수출 포장 예, 이것도 애들이 요즘 장난을 좀 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로 예, 갭으로 떨기고 예, 지지라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래 꼬리 좀 오늘 보면은 얘가 좀 기가 막혔어요. 뭐 한 3, 4초 만에 쭉 끌어올렸다 쭉 뺐어요. 그것도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했죠. 거래량 터져주는 거. 얘는 거래량만 터져줘도 고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거래량도 안 터지는 종목이라서 그래야 6만 9천 주네요. 예, 유통 물량이 2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어때요? 오늘 장 자체가 다 그랬습니다.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종목이 기본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15종목에서 20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불이 하나, 두 개 이상 들어오신 분 꽤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퍼센테이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를 예, 한 뭐 5개 정도 갖고 계셨다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그런 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보통 4%, 5%, 6% 예, 많이 빠지면 19%, 20%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빠지는 예,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냐? 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 무슨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빠졌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은 그래서 자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 4시 시작하거든요. 장이 그러면 지금 4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시인가 4시 5시인가 예, 근데 지금 이게 좀 잘 버텨주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버텨준다면 더 빠지냐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장도 예, 지금 36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얘는 1800포인트 정도 최저로 잡으면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잡을 때 이렇게 없었나? 너무 훅 떨겨버려가지고 어거지로 잡네. 어거지로 잡아봤자 모르겠네. 하여튼 뭐 잡아봤자 자 지금 중요한 흐름에서 예, 얘는 이렇게 도지 야이 도지도 참 근데 도지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너와 내가 사고 파는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어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도지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만약에 도점에서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 살려는 사람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팔려는 사람은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뭐 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와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거의 도지 형태로.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죠? 반대로 저점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다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나온 도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양봉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가는 게 좋긴 좋은데 갭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뭐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밑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는 다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지가 나오고 하루 정도 그렇게 되면 뭐 한번 지켜보면 봐야 되겠죠. 오늘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봐야 되겠죠. 자, 독일, 영국만 좀 버텨줘라 라고 판단은 되고 어쨌든 뭐 한국 수출 포장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더 며칠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V자로 파는 것들은 그래요. 자, 보통 라운드로 파는 거는 사람을 참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라운드나 이렇게 V자로 쭉 파게 되면 회복하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쭉 파버리면 그 직각으로 거의 파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평선도 다 따라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파게 되면 계속 슬슬 오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지켜주고 또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거의 뭐 직각으로 거의 꽂았죠. 직각으로 꽂았으니까 오르는 거는 2주 정도 아니면 또 빠르게 오르길 수 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특급적으로 주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이 빠르게 회복하려면 뭐밖에 없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뭐 가파르게 이렇게 쭉 올라갈 건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V자로 쭉 올라가는 건 없고 보통 중국 이쪽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긴 쭉 올라갈 겁니다.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제 흐름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것도 맞긴 맞고 얘는 근데 직전 바닥을 또 이렇게 거의 이제 직전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판단을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안으로부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날짜 몇 개를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2주일 정도 날리고 시작한다. 근데 만약에 더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지금 상태로는 뭐 어차피 떨어졌습니다. 이제 늦었다. 늦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위험할 때 빼놨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뺐는데 뭐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그냥 갖고 가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한 번 빼면 다시 다 들어가려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 그래요. 한국 수정 좀 봤구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또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더 빠진다기보다는 도주를 만들고 반등 추세가 나올 거니까 이번 주 안으로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뚫었고 더 많이 내려갔죠.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고 아까 코스피였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덜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더 빠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더 빠졌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빠질 만큼 더 빠진 것 같다. 그게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온 게 영국하고 독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막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바로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오르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런 상태면 도지를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수 올리는 건 쉬워요. 지수 올리는 건 외인하고 기관이 작정을 하고 삼성전자만 사도 지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쭉 올라가죠. 삼성전자만 사도 쭉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뭐 기관도 기관이 더 나빠. 근데 기관이 제일 나빠요. 기관이 제일 나쁘고 오늘도 한 2시 40분쯤에 코스닥이 막 하락을 하다가 조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인이 잠깐 들어왔어요. 외인이 잠깐 들어왔다 다시 빠지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겁나는 거예요. 저는 실시간으로 그걸 체크하고 보고 있으니까 외인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얘네가 여기서는 저점 인식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다는 거죠.
단타 치고 나갔다? 아니죠. 그렇게 단타 치고 나갈 필요가 없죠. 얘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다음날까지 보고 들어왔을 경우가 상당히 큰데 2시 40분 정도면은 다음날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그러면 자기네에 무슨 소스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겁나긴 했어요 오늘. 예, 근데 지금 지수를 정확히 봤을 때는 빼봐라 니네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 금리 인상, 뭐 긴축 정책,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나라는 계속 맛이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는 자꾸 저희래.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기업도 실적도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외세에 휘둘리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그랬던 거죠. 예. 옛날에는 칼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도 외세에 시달리고 있다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라올 건데 내일은 아무래도 좀 좋은 장이 펼쳐지기를. 좋지 않아도 되니까 보합권에서만 좀 놀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만 놀아도 오늘도 2.38 떨어지고 얘네가 나스닥은 3.48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큰 파동으로 하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지 지금 자체적으로 떨어진 거는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반등만 나오게 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 종목을 매도하고 현찰을 보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그거 회복할 때 윗단에서만 잘 잡고 들어가고 평균까지만 올려도 40% 이상 수익이 나와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셨죠?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고 만약에 수틀리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뭐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꼭 건강관리 하시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좀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